다음은 쌍안정 회로입니다. 하이 및 로우를 모두 안정된 상태로 저장할 수 있는 장치를 쌍안정 회로라고 하고요. 이 쌍안정 회로의 대표적인 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레치와 플립플롭입니다. 이 두 회로는 여러 가지 책에서 혼용돼서 쓰기도 하지만 둘 사이에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레치는 입력 신호를 받아들인 조건인 enable이 허용이 되면 입력값을 출력으로 계속 전송하는 특징이 있고요. 플립플롭은 불연속적인 특정 시점에 그 값을 전송합니다. 따라서 레치는 보통 레벨 감지에 활용이 되고요. 플립플롭은 엣지 트리거, 엣지 감지를 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5.3절 3상 게이트입니다. 게이트가 여러 단 연결될 때 다음 단은 이전 단 게이트의 출력 단자에 의해서 구동이 됩니다. 이처럼 구동 능력을 갖춘 출력을 로우 임피던스 출력이라고 하고요. 임피던스가 작다는 것은 전류의 구동 능력이 좋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여기서 이 임피던스라고 하는 말은요, 아주 높은 저항값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로우 임피던스는 저항값이 작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전류의 구동 능력이 좋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하이 임피던스는 하이 G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류의 구동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피던스 자체가 저항값을 상징한다고 했죠. 저항값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흐르는 전류의 양은 작아지겠죠. 근데 그게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의 전기가 흐르지 않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전류의 구동 능력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임피던스 말고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저항이라는 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그림이 바로 저항의 그림인데요. 저항을 나타내는 기호인데요. 이 저항은 어떤 주파수와 상관없이 항상 똑같은 저항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서 말하는 임피던스라는 용어는요. 반면에 아까 여기서 말했던 이 임피던스라는 용어는 주파수에 따라서 저항값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진법을 사용하는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지금까지의 게이트는 모두 로우 임피던스 출력단을 가정해서 하이 또는 로우를 하나의 값을 반드시 구동하는 것으로 가정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회로에서는 한 가지 상태가 더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림 5-8은 게이트에서 출력 상태의 모델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풀업과 풀다운 스위치를 따로 제어할 수 있는 버퍼의 세 가지 출력 상태에 따른 동작을 모델링한 것이고요. 이 왼쪽에 있는 A 그림은 H를 출력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전원이 임가돼서 저항을 통과한 다음에 항상 하이 신호가 나오게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스위치가 눌려지게 되면 전기가 이쪽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이렇게 그라운드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때는 0 신호가 출력되게 되는 것이죠. 풀업과 풀다운은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저항이 전원 쪽에 붙어 있으면 보통 풀업, 그 다음에 그라운드 쪽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풀다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풀다운 쪽의 회로를 보시면
스위치가 연결되기 전까지 항상 그라운드에서 신호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회로선을 타고는 항상 로우 신호가 가동이 됩니다. 하지만 스위치가 연결되면 전원이 타고 들어가서 그때는 하이 신호가 출력이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나타내는 이 출력이라는 것은 현재 이 스위치가 동작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C의 상태는 하이지를 출력하는 상태인데요. 풀업 및 풀다운 트랜지스터가 모두 오프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출력단은 게이트와 분리가 되고요. 이 게이트는 출력단을 구동하지 않기 때문에 출력 전압은 항상 떠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우리가 보통 플로팅 상태라고 부릅니다. 이 플로팅 상태가 되어버리면 회로만으로는 전압이 결정되질 않아요. 이 상태가 되면 여기서 어떤 신호가 하이인지 로우인지를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되죠. 이렇게 게이트가 분리되어 구동하지 않는 상태를 하이 임피던스 상태라고 부르고 그 상태를 우리가 하이 G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두 스위치가 모두 동시에 턴온 되는 경우에는 정의되지 않고요. 결론적으로 어떤 이징 게이트가 구현될 수 있는 상태는 다음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이 상태, 로우 임피던스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로우 상태, 역시 로우 임피던스 상태가 될 거고요. 하이 G 상태는 하이 임피던스 상태가 될 겁니다. 이러한 세 가지 상태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 게이트를 삼상 게이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삼상 게이트가 꼭 필요한 경우는 어떤 상황일까요? 바로 이렇게 아래에 있는 그림이 바로 그 이해가 될 것입니다. PCB 모듈에 한 개의 마스터와 여러 개의 슬레이브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하나의 버스선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각 슬래브 칩의 출력 버퍼 및 마스터 칩의 입력 버퍼는 인버터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는 슬래브 칩 1의 하이 데이터를 마스터 칩이 읽기 하는 동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N개의 출력 버퍼가 모두 같은 데이터선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들 데이터가 서로 다르면 데이터 간의 충돌이 일어나겠죠. 따라서 이런 충돌을 통해서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큰 전류가 흐르면서 출력 버퍼가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데이터 충돌이라고 하고요. 데이터 충돌을 방지하려면 마스터 칩은 오직 한 개의 슬래브 칩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선택된 칩은 H 혹은 로우 임피던스를 구동하고 선택되지 않은 나머지 칩들을 하이 G 상태로 구현해서 출력 버퍼가 버스로부터 분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림 5-10은 많이 사용하는 양방향 입출력 핀 연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이 핀이 입출력 핀을 나타내고요. 여기서는 D는 입력 데이터를, Q는 출력 데이터를 나타냅니다. 해당 슬래브 칩이 선택돼서 이네이블 신호가, 여기 이네이블 신호가 1이 되면 출력 데이터가 출력 버퍼를 통과해서 DQ핀을 거쳐서 외부 버스를 통해서 하이 또는 로우 신호를 구동하게 됩니다. 이 슬래브 칩이 선택되지 않은 상태는 이네이블이 0이 될 거고요. 그때는 DQ핀은 하이 G 상태가 돼서 버스로부터 분리되는 상태가 됩니다. 지금까지 하이 G 상태를 구현하는 기본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이 G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위치의 온오프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림 5-11은 디지털 칩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삼상 출력 버퍼의 회로도입니다. 입력 데이터 D는 제어 신호 EN이 이네이블이 되게 되면 출력 Q까지 두 번의 반전을 거쳐서 같은 극성으로 통과를 합니다. 따라서 이 제어 신호 EN은 입력 신호의 통과 혹은 하이지 상태를 제어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림 5-12는 앞에서 보인 삼상 버퍼의 세 가지의 동작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A와 B는 모두 이네이블이 1인 상태고 출력 Q는 전부 다 D의 상태가 그대로 통과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각각 PMOS 트랜지스터와 NMOS 트랜지스터가 턴온돼서 VDD와 접지를 출력에 연결시킵니다. D가 1이기 때문에 인버터를 거쳐서 0이 되고 다시 한 번의 반전을 거쳐서 출력이 1이 되는 것이죠. D가 0이면 인버터를 거쳐서 1이 되고 다시 반전을 거쳐서 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C의 경우는 EN이 0이고 입력 D를 차단한 동작입니다. 따라서 이때 P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는 하이가 되고 N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는 로우가 됩니다. 두 출력 트랜지스터는 모두 오프가 돼서 하이지 상태가 출력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두 개 이상의 게이트 출력끼리 서로 맞물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이지 상태가 필요하고 이 하이지 상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스위치 동작이 필요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논리를 일반적인 게이트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5-13은 삼상 게이트의 4가지 변형에 관한 개념적인 회로 및 심볼, 진리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력 F의 반전 여부에 따라서 비반전 게이트로 나누게 되고요. 제어 신호 B의 극성에 따라서 정논리나 부논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개념적인 회로는 게이트에 직렬로 스위치를 추가해서 스위치가 ON 상태일 때는 게이트가 출력 F를 구동하고 오프 상태일 때는 출력 F가 게이트로부터 분리돼서 하이지 상태가 됩니다. 심볼은 제어 신호를 게이트의 상단 부분에 수직선을 더해서 표시하고요. 제어 극성은 버블의 유무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하게 됩니다. 진리표에서는 하이지 상태를 간단하게 G라고 표시를 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면 정논리 제어 3상 비반전 게이트고요. B가 0일 때는 그대로 하이지 상태가 되고요. B가 1이 상태, 그러니까 스위치가 연결된 상태는 A의 값이 그대로 출력으로 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정논리 제어 3상 반전 게이트고요. 0일 때는 역시 이렇게 하이지 상태가 되고요. B가 1인 상태가 되면 A의 값이 반전돼서 A바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논리 제어 3상 비반전 게이트입니다. B 값이 0이 되면 B바는 1이 돼서 A의 값이 그대로 이렇게 출력이 될 거고요. B가 1이 되면 B바가 0이 돼서 하이지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하이지로 표기가 될 겁니다. 네 번째는 부논리 제어 3상 반전 게이트고요. 역시 0이 되면 A의 값은 반전이 일어나서 A바가 되고요. B가 1이 되게 되면 B바는 0이 돼서 하이지 상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복수계의 3상 게이트가 연결되었을 때
출력 논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5-14는 두 개의 3상 게이트를 연결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작표의 열과 행은 각각 S1과 S2의 세 가지 기능 상태를 나타내고요. 표의 내부는 출력 F의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S1과 S2가 각각 0일 때는 0을 나타내고요. S가 0이고 1일 때는 출력값이 결정되지 않는 X가 되고요. S가 0이고 S2가 하이G 상태일 때는 0을 나타내고요. 반대로 S1이 1이고 S2가 0일 때는 역시 출력값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 S1이 1이고 S2가 1이면 1의 출력, S1이 1이고 S2가 하이지면 역시 또 1의 출력, S1이 하이지고 S2가 0일 때는 0, S1이 하이지고 S2가 1일 때는 1, 둘 다 하이지 상태일 때는 하이지를 출력하게 됩니다. 여기서 S1이 0이고 S2가 1인 상태일 때는 서로 다른 로우 임피던스 값이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일 때는 출력 값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X로 표기를 한 거고요. 실제 회로에서는 이런 상황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구동 능력의 큰 게이트의 경우 매우 전력의 소모가 심해지고 심지어 트랜지스터가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두 개의 데이터 값이 같은 로우 임피던스가 충돌하면 아무 문제 없이 그 값이 출력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한 게이트의 출력이 하이지고 다른 게이트의 출력은 0 또는 1의 로우 임피던스 값이면 출력 F는 구동 능력이 있는 로우 임피던스 값을 따라가는 것이죠. 따라서 하이G 상태가 어느 하나라도 있다고 하면 반도쪽의 입력 상태가 그대로 나타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3상 게이트는 조합 논리 회로뿐만 아니라 순차 논리 회로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조합 논리 회로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5-15는 3상 게이트가 조합 논리 회로인 2대1 먹스 회로에 사용된 예입니다. 제어 신호 B가 0이면 위쪽 게이트 A가 통과되고 아래쪽 게이트는 하이지 상태가 되고요. 이때의 출력은 A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제어 신호 B가 1이게 되면 아래쪽 게이트 C를 통과시키고 위쪽 게이트는 하이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출력은 B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출력 함수의 부르식 F는 이렇게 B 곱하기 C 플러스 B바 곱하기 A가 되고요. 이것은 B가 1이면 F는 C이고 B가 0이면 F는 A임을 나타냅니다. 삼상 논리 게이트는 앞의 그림 5-13처럼 개념적인 회로도처럼 스위치를 직렬로 연결해서 출력 버퍼에 구현될 수도 있고요. 시스템 내부에서 그림 5-16의 A와 같이 클럭형 CMOS의 게이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클럭형 CMOS 게이트는 표준 CMOS 논리에 스위치를 조합한 거고요. 이 CMOS 논리의 PUM, 이거는 풀업 네트워크이라 부르고요. PDA는 풀다운 네트워크입니다. 이 사이에 PMOS 스위치 및 NMOS 스위치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두 스위치가 동시에 턴온 되거나 동시에 턴오프 되도록
클럭의 극성을 맞추고요. 5-16B의 그림은 클럭이 1이면 두 스위치 상태가 모두 ON 상태가 되기 때문에 회로는 일반 CMOS의 논리가 되고요. 클럭이 0이면 두 스위치 모두 OFF 상태가 돼서 출력은 하이 G 상태가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논리 회로에 스위칭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직접적으로 스위치가 회로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제어 신호에 따라서 입력 데이터를 통과하거나 차단하는 게이팅의 원리를 이용하면 다양한 게이트로 스위치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5.4절 레치입니다. 전자공학에서는 전압과 전류, 전하, 전력 등의 다양한 물리량이 신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기전자 회로에서는 대개 전압과 전류를 신호로 사용하는데 이 전압과 전류에서는 시간 흐름에 따라서 누설이 일어나기 때문에 신호가 소멸해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라지는 신호를 저장해야 할 경우가 많이 발생하죠. 아날로그 전압 전류 신호는 이 캐퍼시터와 인덕터에 의해서 각각 저장 및 리셋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 A와 B는 아날로그 전압을 저장하고 리셋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하를 담은 그릇에 해당하는 커패시터에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를 충전을 합니다. 이때 커패시터 양단에 전기장이 발생을 하고요. 이 회로는 개방해서 전하가 이동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하면 전하량과 캐퍼시터의 B에 해당하는 아날로그 전압이 저장되게 됩니다. 이때 에너지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사이의 전기장에 저장이 되고요. 이 저장된 아날로그 신호를 리셋할 때는 캐퍼시터 양단을 단락시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때 양단 간의 전압이 0V가 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가 서로 순식간에 상쇄돼서 전압 신호가 제거되는 것이죠. 오른쪽 그림은 인덕터를 이용한 예입니다. 역시 자기장을 담는 그릇에 해당하는 인덕터에 전류를 충전하게 되면 코일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이 회로를 단락시켜서 인덕터 양단에 전압이 걸릴 수 있는 길을 차단하면 자기장과 인덕터의 B에 해당하는 전류 Istored가 저장되게 됩니다. 이때 에너지는 인덕터의 자기장에 저장이 되는 것이고요. 오른쪽 그림처럼 인덕터를 개방하게 되면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가 0A가 돼서 전류 신호가 제거가 됩니다. 이때 저장되는 값을 우리는 상태라고 하고요. 이 상태라는 말은 기억 소호자, 즉 메모리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신호의 경우는 커패시터 양단의 전압 및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는 연속적인 값을 가지는 상태 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칩 내에서는 커패시터는 어느 정도의 집적이 가능하지만 인덕터는 집적화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류를 그 자체로 저장하는 일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억 소저가 필요한 전기전자 회로에서는 대개 전압을 신호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날로그 데이터 말고 디지털 데이터는 어떻게 저장을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저장한다는 것은 외부의 잡음이나 혼란에 대응해서 데이터가 소멸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간단하게 디지털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은 이 그림처럼
두 개의 인버터를 서로 맞물리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하면 짝수계의 논리 반전을 수행한 후에 그 출력을 다시 입력으로 맞물리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짝수계의 반전 소자들이 서로 맞물려서 디지털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를 래치라고 합니다. 이 래치라는 용어는 데이터를 잠근다는 의미가 내포하고 있고요. 아날로그 전압을 저장하는 캐퍼시터나 인덕터와 래치의 차이는 재생성의 여부입니다. 캐퍼시터나 인덕터는 누설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하면 그 데이터가 점차 소멸됩니다. 이에 반해서 래치는 구동 능력이 있기 때문에 누설이나 혹은 잡음에 해당하는 교란이 간섭해도 스스로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는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래치는 일반적으로 잡음의 공격에는 버틸 수 있지만 외부 구동 입력에 의해서는 언제든지 내용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인버터형 래치들이 이 그림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번의 인버터의 출력은 2번 인버터의 출력을 입력으로 하고 있고요. 2번 인버터의 출력은 다시 1번 인버터의 입력으로 연결이 됩니다. 래치를 구성하고 있는 이 각 인버터들은 상대편의 출력을 입력으로 해서 동작을 하고 입력된 데이터의 극성과 반대 극성의 데이터를 출력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즉 외부로부터 인버터의 구동 능력을 뛰어넘는 잡음이나 새로운 입력이 들어오지 않는 한 데이터를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저장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1번 인버터의 출력과 2번 인버터 출력을 각각 상보형 상태 변수 Q와 Q바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래치에 저장된 데이터를 리셋한다는 것은 결국 래치가 저장하고 있는 현재 데이터에 반대 데이터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즉, 아날로그 데이터와 달리 디지털 데이터는 외부에서 0 또는 1의 데이터를 구동함으로써 이 래치의 데이터에 변경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전 데이터가 잠겨있는, 저장되어 있는 이 래치의 데이터를 외부에서 어떻게 반대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 래치 데이터를 반대로 바꾸기 위해서는 래치보다 좀 더 강력한 힘이 외부 구동회로 인 게이트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림 5-19B와 D는 3번 인버터가 외부 구동 회로로 1, 2번에 구성된 래치 데이터의 극성을 반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H가 가지고 있는 A 노드를 L 노드로 바꾸기 위해서는 2번 인버터보다 좀 더 강한 구동 동력을 갖는 3번 인버터를 L로 구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A 노드가 일단 L로 바뀌면 1번 인버터의 출력은 하이로 바뀌게 되고요. 2번 인버터의 출력은 로우가 돼서 3번 인버터를 제거해도 다시 안정된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C와 D는 반대로 A 노드가 L을 저장하고 있다가 하이로 바뀌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2번 인버터보다 더 큰 하이를 3번 인버터가 주게 되면 로우가 하이로 바뀌게 되고 1번 인버터의 출력은 하이에서 로우로 바뀝니다. 그러면 2번에서는 다시 하이의 출력을 내게 되고 3번 인버터가 제거되더라도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인버터형 래치의 경우는 데이터를 바꾸기 위해서
이 3번 인버터의 렛츠의 원래 저장 데이터와 반대 데이터를 출력하게 되면 이 출력이 일시적으로 충돌하면서 순간적으로 많은 내부 전력 소모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레이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레이싱 현상은 렛츠가 현재의 데이터를 유지하려는 상황에서 외부 데이터가 강제적으로 입력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 레이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대의 입력이 들어올 때 렛츠를 잠시 끊고 반대의 데이터로 바꾼 후에 다시 렛츠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제어 단자를 추가함으로써 논리 동작에 따라 데이터를 바꾸는 좀 더 효과적인 렛츠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낸드형 SR 렛츠가 됩니다. 앞에서 표현한 인버터형 렛츠에 두 개의 제어 단자를 추가하고 상보형 상태 변수인 Q와 Q바를 출력하는 경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낸드형 렛츠의 동작 개념 및 회로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바깥의 두 단자는 상태 변수를 제어할 수 있는 입력 신호고, 안쪽의 교차 결합 부분은 렛츠를 형성하는 부분입니다. 낸드 게이트는 0을 가하면 다른 입력을 막고 출력을 1로 하는 L 활성 게이트입니다. 따라서 낸드 게이트에 1을 입력을 가하는 것은 출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이때 낸드는 다른 입력을 반전시켜서 통과시키는 인버터의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림 A에서 낸드 신호의 입력 신호는 S바, 그 다음에 R바와 같이 L 활성이 됩니다. 여기서 S바는 set바의 의미고요. 0이 입력되면 한 번의 반전을 거쳐서 출력 Q를 세트한다는 의미입니다. Q가 1이 된다는 뜻이겠죠. 반면에 R바는 리셋바의 의미로 0이 입력되게 되면 두 번의 반전을 거쳐서 출력 Q를 리셋, 0으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바의 신호의 흐름에 따라서 Q까지 가는 경로 중에서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S바와 Q는 반대 극성의 신호를 나타내고요. 한편 R바에서 Q까지 가는 신호 경로에는 두 번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R바와 Q는 같은 극성의 신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 B는 S바와 R바가 모두 1인 상태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S바와 R바가 모두 1인 경우 낸드 게이트의 출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신호 Q와 Q바를 반전 통과시키는 이네이블 신호로 동작을 합니다. 따라서 낸드는 나처럼 동작을 합니다. 따라서 인버터 렛치가 형성되어 출력은 그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C의 그림은 S바와 R바가 모두 0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때는 낸드 게이트의 두 출력이 모두 1로 셋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Q나 Q바는 그 문자가 의미하듯이 서로 반전되는 상보 신호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같은 원리가 되는 것은 근본 취지에 맞지 않죠. 따라서 이 경우는 금지 구간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금지 구간이란 회로가 서로 논리적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로 논리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말하고요. 즉, S바와 R바가 모두 0인 상태는 Q와 Q바가 모두 같은 논리값을 갖는 모순의 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금지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경우만
논리적인 상태로 인정을 합니다. 그림 D는 S바는 0이고 R은 1인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는 낸드를 거쳐서 Q의 출력은 1로 셋이 되고요. Q바의 출력은 0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화살표를 따라서 0의 값이 반전되고 그럼 1이 되겠죠. 그 1의 값이 다시 반전돼서 0으로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2번의 그림은 S바가 1이고 R바가 0인 상태입니다. 자, 이때는 이 S바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R바만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이 신호는 다시 반전돼서 1, 1, 0이 되기 때문에 Q는 0이 되고 Q바는 1이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1이기 때문에 여기도 1이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가 지금 0이기 때문에 여기가 0이 되어 맞습니다. 여기가 0이고 1 이렇게 되겠죠. 지금까지 살펴본 회로는 낸드형 SR 레치라고 합니다. 다음 그림은 지금까지 동작을 정의한 진리표가 되겠습니다. 진리표에서 모든 경우의 출력 Q와 Q바는 현 상태의 입출력에 의해서 게이트의 지연을 거쳐 나오는 다음 상태의 출력을 말합니다. 게이트의 지연이 수십 피코초에서 수 나노초의 범위에 있기 때문에 매우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다음 상태는 분명히 현재 상태와는 다른 시간에서의 값을 표현합니다. 따라서 현 상태와는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따라서 현재 상태 t에서의 상태를 qt 또는 qt바라고 표현한다면 다음 상태는 약간 더 진한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qt 플러스 또는 qt 플러스 바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노화형 SR 레치입니다. 이번엔 노화2를 사용하는 노화형 SR 레치를 살펴보는 것이고요. 낸드형과 마찬가지로 바깥의 두 단자는 입력 신호고 안쪽의 교차 부분은 레치를 형성하는 부분입니다. 노화 게이트는 1을 입력을 가하면 다른 입력을 막고 출력을 0으로 설정하는 H 활성 게이트이므로 노화 레치의 입력 신호 S 및 R은 H 활성이 됩니다. 노화의 0 입력은 랜드 1 입력과 마찬가지로 출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입력을 반전시켜 통과시키므로 이때의 노화 게이트는 인버터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S가 0이고 R이 0이면 Q와 Q바는 그대로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그대로 보존되는 단계가 되고요. S가 1이고 R이 1인 상태가 되게 되면 다른 입력을 막고 출력을 그대로 0으로 출력하게 되죠. 따라서 두 개의 입력 단자에 나온 값이 출력을 그대로 반전시켜서 가져가기 때문에 Q와 Q바의 상태 값이 서로 같아지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구간을 우리가 금지 구간으로 설정할 수가 있고요. S가 1이고 R이 0인 이 경우에는 S가 1인 상태의 값이 노화를 거쳐서 출력을 0으로 리셋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이고 다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 되겠죠. 반면에 여기가 0이면 여기도 0이고요. 여기는 1, 그 다음에 1, 0, 그래서 출력이 0으로 나오겠죠. 자, 반대로 S가 0이고 R이 1이게 되면 여기 값이 1이게 되고요. 여기는 0, 그래서 Q는 0이 되고요. 여기는 0, 여기는 1, 그래서 Q 반은 1이 됩니다. S가 0이면 1, 1, 반전해서 0, 0. 원리적으로 맞게 되겠죠. 이때는 테스터가 리셋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본 회로를 노아형 SR 레치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진리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SR 레치를 비동기식 제어 회로에 사용하는 경우는 S 및 R에는 일정한 폭의 활성화 펄스를 입력합니다. S에 펄스가 입력되면 출력 Q는 셋이 되고 R에 펄스가 입력이 되면 Q는 리셋이 됩니다. 이때 펄스 폭은 Q가 설정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어야 하고요. 너무 짧은 출력 펄스는 출력의 변화를 시키지 못하고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S 및 R에 동시에 활성화 펄스가 겹쳐서 입력되지 않도록 타이밍을 조절해 줘야 합니다. 이러한 동작을 다음 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5.1입니다. 두 입력 신호 S와 R에 의해서 각각 셋, 리셋되는 출력 Y를 구현하기 위해서 낸드형 레치를 응용한 회로를 채택했다. S와 R의 타이밍이 그림 5-24B와 같이 주어질 때 출력 Y의 동작을 그려보라. 단 게이트의 지연은 없다고 간주한다. 자,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경우는 S와 R의 입력에 따라서 각각의 경로에 의해서 출력 Y가 결정이 되고요. 낸드형 레치의 입력에 인버터를 추가해서 입력을 반전시키기 때문에 H 활성 회로가 됩니다. 이때 가해지는 S 및 R 신호는 펄스의 형태가 되어야 되고 H 구간이 겹쳐지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그랬죠. 자, 이런 경우는 S와 R의 각각의 상승 엣지 트리거일 때 해당되는 부분이 Y 출력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S 값이 상승 엣지로 변하는 이 시점에 Y 출력도 따라서 변해줘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R의 출력이 변할 때도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서 Y 값이 변해되고 S 값이 올라가는 상황에 있을 때 Y 값은 다시 현재 상태에서 반전의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은 D형 레치입니다. 출력 Q는 게이트 지연 이후에 입력 D와 같은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앞의 그림에서 낸드형 SR 레치에 3개 인버터를 추가해서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D는 입력이고 반전된 신호와 비반전된 신호가 각각 S바와 R바의 입력으로 가해집니다. D에서부터의 신호의 흐름을 따라서 Q가 진행되게 되면 두 번의 반전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D와 Q는 항상 같은 극성이 되고요. 즉 출력 Q에는 입력 D와 같은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이와는 달리 SR 레치에는 반대의 극성이 연결되기 때문에 항상 셋 또는 리셋만 동작하고 S바와 R바가 같은 논리가 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래 그림 B는 이 레츠의 동작 개념과 신호의 흐름을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D가 1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S바는 0이 되고요. R바는 1이 됩니다. 따라서 Q는 셋이 되고 Q바는 0이 되겠죠. 1로 인가가 됐기 때문에 여기도 1이고 출력을 통과하게 되면 0이 되겠죠. 0이 다시 1로 셋이 되고 자, 여기서 1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통과하면 여기는 0이 될 거고요. 다시 인버터를 통과하면 1, 따라서 여기는 0이 되겠습니다. 입력 D가 이렇게 화살표를 따라가게 되면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자, 만약에 D가 0인 상황을 예를 보면 인버터를 통과해서 값은 1이 되고요. 다시 인버터를 통과하면 0, 그 다음에 이 인버터를 통과하면 다시 1이 될 거고, 여기도 1, 그 다음에 최종 출력은 0이 돼서 Q는 리셋이 됩니다. 자, 다시 여기서 위쪽을 따라가다 보면 0은 반전돼서 1이 되고요. 그대로 1과 여기서 AND 게트를 통해서 0이 출력이 되는 것이죠. 지금 보면 위에 이 상황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더라도 D의 출력이 그대로 Q에 이렇게 반영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동작 회로를 우리가 D형 레치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D 입력이 출력으로 그대로 이렇게 인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데이터 트랜스퍼 혹은 출력이 입력에 지연되어 들어오면 딜레이로부터 유래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D형 레치의 진리표를 보면 D는 무조건 Q와 같은 값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D가 0이면 기능적으로는 리셋, D가 1이면 셋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D형 레치 안에 이네이블 신호를 가하는 클록 형태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클록형 D 레치라고 하고요. 클록 CK가 L인 구간에서는 S바와 R바가 모두 1이므로 이 냉정 SR 레치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전 상태를 저장을 하고요. 이 클럭 CH가 하이인 구간에서는 1번이나 2번 낸드가 인버터로 동작하기 때문에 이 그림은 D형 레치로서 동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클럭 CK가 H인 구간 동안에는 그대로 입력의 값이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이 구간 동안 입력이 변한다면 출력도 그대로 따라 변하기 때문에 즉 출력은 입력에 의해서 제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위의 그림을 이렇게 클럭형 D 레치로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클럭형 D 레치의 동작입니다. 클럭형 D 레치의 입력에 그림 5-28과 같은 인앱 파형이 주어졌을 때 출력 파형 아웃을 그려봐라 이겁니다. 클럭형 D 레치이기 때문에 CK가 로우인 구간에서는 지금 여기 밑으로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클럭이 로우인 상황에서는 입력이 차단됩니다. 그래서 입력이 나타나질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하이인 구간에서 입력이 그대로 반영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이 입력의 구간이 그대로 아웃풋에 반영이 되고요. 다시 여기 로우 구간이죠. 그러면 인풋이 이렇게 바뀌었지만 여기에서는 상태 변화가 없습니다. 아웃풋은 그대로 가져가게 돼요. 자, 지금 여기가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기서 다시 이제 하이 구간이 떴죠. 자, 클럭이 하이가 되면 이 형태가 그대로 여기 아웃풋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로우 구간이기 때문에 쭉 유지가 된, 실은 이거를 반영해서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로우이기 때문에 그대로 형태의 변화가 없이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 하이 구간을 만났죠. 그럼 하이 구간에서는 여기서부터 이 구간을 그대로 모사해서 가져가줘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는 로우 구간이 됐죠. 그러면 아웃풋은 변화 없이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인풋의 상태를 클럭의 하이 구간일 때만 반영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변형이 돼서 들어가는 구간은 여기 구간하고 여기 구간, 그 다음에 여기 구간이 되겠고요. 나머지 구간에서는 그냥 변함없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5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